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원배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상선이란 흔히 환자분들이 갑상선 자체를 병명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갑상선은 말 그대로 방패 모양의 셈이란 뜻으로 저희 몸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갑상선은 목의 가운데 아랫부분의 기도 양쪽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분비샘입니다.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고, 정상인에서는 잘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은 갑상선에 병이 생기면은 커져서 잘 만져지고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합니다. 열 발생을 통한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한 작용이 되겠고, 포도당 및 지방, 단백질들의 대사를 조절합니다. 또한 태아나 소아,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성장과 발육에 꼭 필요한 호르몬으로서 특히 근골격계 및 신경계의 발달에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또한 성인에 있어서도 뇌 및 근육, 특히 심장 근육을 포함한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갑상선에 병이 생기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호르몬이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많아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으로, 호르몬이 많아지면은 정신작용이 과민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체중은 감소하며 장 운동이 빨라지고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을 많이 흘리고 피부는 고와지고 축축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능 저하증이 되면은 정신작용이 둔해지고 맥박이 느려지고 체중은 증가하고 장 운동이 느려지고 추위를 많이 타고 땀이 잘 안 나고 피부가 거칠고 두꺼워지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갑상선 조직이 하시모토 병이라 불리우는 만성 갑상선염이나 수술 또는 방사성 요오드 투여 등과 같이 파괴 또는 제거되어서 몸에서 필요한 정도의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은 말씀드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갑상선의 수술,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목 부위의 외부 방사선 치료라든가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갑상선염, 무통성 갑상선염이나 악읍성 갑상선염, 약물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오드가 너무 부족하거나 요오드가 너무 많았을 때도 기능 저하증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뇌하수체 질환, 특히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2차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우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하시모토 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가장 흔한 갑상선 질환이고 중년 여성에 흔합니다. 이것은 갑상선의 자가면역 질환으로 갑상선에 염증 세포가 모이고 서서히 갑상선 세포가 파괴되는 병인데, 갑상선이 대개는 전체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갑상선이 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는 갑상선 기능은 대개 정상이지만 일부에서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고, 하지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 됩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처음 진단받는 환자에서는 대부분의 환자, 즉 50에서 75%의 환자는 정상 갑상선 기능으로 나타나게 되고, 25% 정도가 경미한 부증상의 기능 저하증으로 발현하게 됩니다. 약 5 내지 10% 정도의 환자에서만 명백한 기능 저하증으로 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기능 저하증이 발생한 경우라도 4분의 1 정도는 점차 정상 기능으로 되돌아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 처음에 진단 당시에 정상 기능인 경우도 약 반수에서는 서서히 기능 저하증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저희 신체에 거의 많은 부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는 여러 장기의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뇌뿐만 아니라 기도, 피부, 심장, 폐, 근골격계, 장, 성선 등의 다양한 기능 이상을 유발해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을 살펴보면 우선 증상은 대사 저하 및 조직 부종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 라든가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질 수 있고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고 몸이 부을 수 있으며 근육통, 쥐가 잘 나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저릴 수가 있고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고 잘 부서지며 기억력이 감퇴되고 만사에 의욕이 없게 됩니다. 동작이 느려지고 말이 느려지며 쉰 목소리가 날 수 있고 변비나 식후 상복부 불쾌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를 보면은 많은 경우에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또는 진단하는 의사도 진단을 놓치기가 아주 쉬운 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비특이적인 것이어서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환자는 몸이 많이 붓기 때문에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창백하게 보이고 혀도 붓기 때문에 이 혀가 이에 의해서 눌리는 현상 등이 관찰될 수도 있고 손등도 부을 수가 있으며 성대가 붓는 경우에는 목쉰 소리 등이 잘 유발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진단은 이와 같이 증상이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진단에 있어서 피검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는 이와 같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거에 갑상선 질환을 앓은 경우나 갑상선의 수술이나 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하시모토 갑상선 염으로 진단받은 경우라든지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도 갑상선에 이상이 있지 않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갑상선 호르몬제의 복용이 근간을 이룹니다. 원인 질환에 따라 투여 기간이 다르며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여야 하며 다른 약을 복용할 때에는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적절한 용량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용량이 적절한지를 꼭 평가하셔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잘 복용하는 방법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 등의 액체와 함께 복용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두유나 자몽 주스, 커피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이 포함된 음식이라든지 칼슘제, 철분제, 제산제 등과는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 또는 식후에 모두 복용하셔도 되지만 항상 일정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후에 복용하게 되면 보통 용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장기적인 투약이 되기 때문에 실증이 나서 임의로 투약을 중단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임의대로 투약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로 사용되기는 하지만은 요오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갑상선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많은 양의 요오드를 섭취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잘 복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요오드 섭취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임신 중 처음 발견된 경우에는
경미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태아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꼭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대처는 적절한 치료에 꼭 필수적인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환자분들의 예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